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 가능성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재판은 멈췄지만 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선거 당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전히 산재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 가능성과 그가 마주한 법적 파장을 분석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항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이 될 수 없다. 제2항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이 효력이 상실된다. 피선거권이 없는 당선됐다면 선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기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유죄로 판결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임기 이후로 미루었고 임기 중 공소시효가 지나면 끝 아니냐고.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94 헌마 246 결정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출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재판이 멈췄다 해도 시효는 멈춰있고 퇴임 후에도 유죄 판결이 나면 당선 무효는 얼마든지 현실이 됩니다. 헌법은 그 이후로 개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멈추지 않았느냐? 그러니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큰 오해부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사법부 전체의 뜻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 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판단으로 6월 9일 정지되었으며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그 다음날 6월 10일 재판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총 4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서울중앙지법보다 상위 기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의거 어쩔 수 없이 6월 10일 재판 연기 결정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 기소된 사건 일명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상급기관인 2심법원의 판단의 일관성을 맞춰 7월 1일 재판 연기되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또한 상급기관인 2심 법원의 판단의 일관성을 맞춰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7월 22일 재판 연기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자기 관할의 상위부처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은 그렇지 않은데 왜 억지 논리를 펴느냐? 그 부분은 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게시물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6일 게시된 기사를 보면 전국 고등법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수원지방법원의 명목상 상급기관은 서울고등법원이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입김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중추로서 모두 이하 법원을 따르는 게 관례입니다. 즉 사법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법원의 최상급 기관인 대법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1심 재판부들은 재판 전개를 원할지라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재판부 전체의 결정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였던 것입니다. 즉 최상급 기관인 대법원의 의견에 의거 재판이 재차 진행될 수 있으며 반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거 1심 재판부가 독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제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만 마련된다면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습니다. 1심 재판부가 2심 재판부에 반기를 드는 행위는 어차피 대통령 측이 항소하여 2심 재판부로서 사건이 돌아가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며 1심 판사의 공직생활은 끝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비슷합니다. 이미 국회는 사법부를 제재하라고 싫어하고 있는데 2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엎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대법관들은 본인의 공직생활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국민적 성원이 높아진다면 사법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형이 기준 이상으로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사라집니다. 연금, 사무실, 비서, 차량, 국립묘지, 안장까지 모두 박탈됩니다. 단지 신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될 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이 법에 따라 예우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에도 산재한 위험입니다. 임기 후 형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형이 확정되는 순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더라도 그의 당선은 원천 무효로 선언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제6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당선 전 피선거권이 없던 형사범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됐던 인물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기록하고 역사는 기억합니다. 이는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명군으로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도 형이찬탈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듣고 있고 세조 또한 조카 단종을 죽인 폐륜적 행위자라는 오명을 여전히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종과 형인 문종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 당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내란 수괴와 내란범이라는 역사적 평가는 영원히 남을 것이며 사후에 12.12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과 국민들을 다시 마주했을 것입니다. 이는 유죄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원히 남을 역사적 오명일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멈췄을 뿐입니다. 형이 확정되는 그날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이를 피할 길은 단 하나,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것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